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션 통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션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 세션의 이제 개념부터 좀 잡고 가자고요. 자, 내가 만약에 찜질방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 있고 이제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찜질방에 가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입장을 할 때 사용료를 내고 이제 입장을 하겠죠. 그럼 찜질방에서는 나한테 뭘 줘요? 번호키를 주죠. 그러면 나는 이 번호키를 가지고 있으면 찜질방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사람은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네, 허가된 사람이네, 그리고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는 번호키를 가지고 찜질방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식당도 있을 수도 있고 매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그 번호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내가 찜질방에서 밥 먹을 때 현금 내고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카드로 바로바로 결제하면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음료수를 마시든 아니면 계란을 먹든 과자를 먹든 뭘 먹든 간에 나는 이 번호 키만 있으면 전부 다 그곳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내가 다 이용할 수 있다고요. 왜? 이 번호 키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내가 이 번호 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막 이용하는데 그때 이 번호 키에 내가 뭐 얼마짜리 밥을 먹었다, 얼마짜리 음료수를 먹었다, 얼마짜리 과자를 먹었다, 그게 전부 다 이 번호키에 저장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찜질방 시스템에 어딘가에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어떤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어떤 음료를 먹었는지, 아니면 어떤 과자를 먹었는지, 그런 것들이 찜질방 시스템 중에 어딘가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 번호 키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번호 키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번호 키를 망가뜨리거나 그래 버리면 이 사용자가 이 찜질방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내용들, 밥은 얼마짜리 먹었다, 음료수는 얼마짜리 먹었다, 과자는 뭘 먹었다, 그런 것들이 이 번호 키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찜질방 어딘가 시스템에 전부 다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때 내가 받은 이 번호 키를 보고 우리는 쿠키라고 불러요. 쿠키라고 부르는 거고, 찜질방에 들어있는 이런 시스템 있죠. 어딘가에 저장된다 그랬죠. 이곳이 이제 우리가 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션. 쿠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쿠키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동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내 아이디 패스워드가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 공간이 우리 쿠키라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막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막 떠요. 뜰 때 보면은 오늘 보지 않음, 오늘만 안 보기 그런 것도 있고 2주 동안 안 보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체크를 했냐 안 했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쿠키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어떤 특정 서버에 내가 만약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서버에서는 세션 아이디라는 거를 사용자한테 한 명씩 전부 다 나눠줘요. 나눠주고 그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서로 이제 통신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세션 아이디를 만약에 숫자로 5번을 나한테 줬다. 그럼 나는 이 5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버랑 통신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번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6번으로 보내요. 그럼 이건 사용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션 아이디가 물론 이런 숫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라는 곳에는 나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각각 사용자들이 누가 누군지 전부 다 구분하기 위해서 서버는 접속하는 순서대로 특정 규칙에 의해서 이제 세션 아이디를 만들고 그 세션 아이디를 사용자 측으로 보내고 주고받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이네, 그렇게 이제 구분하면서 서로 이제 통신한다고요. 해서 세션 통제라는 거는 우리 세션에 연결이 됐든 연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정보들 있죠. 그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세션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찜질방에 갔어요. 그럼 내가 밥을 먹고 음료수를 먹었다, 과자를 먹었다, 이런 정보를 관리해 주는 거, 연결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정보를 전부 다 관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세션 통제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세션 통제라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그 과정 중에서 요구 분석, 설계 단계 있죠. 그 단계에서 이제 진단해야 되는 그런 보안 점검 내용, 그게 이제 세션 통제요. 그때 이제 세션 통제의 보안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는데 얘는 이제 불충분한 세션 관리도 있고요.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충분한 세션 관리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세션 아이디라는 거를 내가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세션 아이디를 나한테 이제 발급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션 아이디를 발급을 할 때 만약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러면 그 일정한 규칙만 알면 세션 아이디를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면 안 돼요. 세션 아이디는. 그리고 타임아웃 시간을 너무 길게 설정했을 때 그때 이제 발생하는 그런 보안 약점을 보고 우리는 불충분한 세션 관리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이라 그랬어요. 얘는 이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멤버 변수에 정보를 이제 저장할 때 발생하는 그런 보안 약점을 보고 얘기하는데 다중 스레드 환경이다. 여기서 이제 다중 스레드 환경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얘는 이제 프로세스 내의 작업 단위를 보고 우리가 스레드라고 해요. 스레드.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로 따지게 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 있죠. 그게 이제 하나의 스레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가지 프로그램만 내가 실행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 여러 개의 작업을 내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그걸 보고 우리가 다중 작업, 다중 스레드, 멀티 스레드 이제 그렇게 불러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멤버 변수라는 말이 나는데 멤버 변수라는 거는 객체랑 이제 연결된 그 변수를 보고 객체랑 연결된 그 변수를 보고 우리는 멤버 변수라고 하더라. 여기서 이제 클래스 내에 선언돼서 우리 클래스에 들어있는 모든 메소드들이 접근 가능한 그 변수가 우리 멤버 변수예요. 그래서 이 멤버 변수에 내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때 내 정보가 들어있는데 모든 메소드가 다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내 정보를 막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노출이 된다고요. 그래서 세션 통제의 보안 약점에는 불충분한 세션 관리 그리고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설계 시 이제 고려할 사항이요. 고려할 사항. 시스템의 모든 페이지에서 뭐가 가능하게 로그아웃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UI를 구성한다. 우리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뭐 우리 길버 사이트가 됐든 전부 다 보세요. 우리가 로그인 하고 나면 맨 윗부분에 내가 만약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더라도 어느 페이지가 됐든 우리 로그아웃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로그아웃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했을 때 할당됐던 그 세션 있죠? 그 세션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 타임아웃은 중요도가 높을 때 이제 2분에서 5분, 낮을 때 15분에서 30분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세션의 종료가 만약에 안 됐어요. 안 되면 새 세션, 새로운 세션 그게 이제 생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복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을 때 중복 로그인을 아예 안 되게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랬을 때는 클라이언트에 중복 접근에 대한 세션 관리 정책을 수립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션 설계할 때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아이디 관리 방법이요. 세션 아이디라는 거는 내가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네이버 그 서버에서 나한테 이제 주는 그 아이디 그게 이제 세션 아이디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제 막 무작위로 줘야죠.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션 아이디는 최소 128비트 길이로 그렇게 이제 생성을 해요. 엄청나게 길게 생성을 해서 줘야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변경을 못하고 해킹을 못하고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션 아이디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난수 알고리즘을 전부 다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일정한 규칙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션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게 URL 리라이트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URL 리라이트하고 나왔는데 여기가 뭘 얘기하냐면은 쿠키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세션 아이디를 전달할 때 URL에다가 세션 아이디를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URL 리라이트라고 해요. 그러면 URL에 세션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세션 아이디가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URL 리라이트 기능을 아예 안 쓰게끔 안 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 로그인을 했다 그랬을 때는 로그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세션 아이디 있죠. 이거를 삭제하고 재할당을 다시 해줘야죠. 다시 나눠줘야죠. 그리고 장기간 접속하고 있는 그런 세션 아이디가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재할당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션 아이디 관리 방법에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세션 통제가 뭔지 기본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보안 약점에 아까 2가지 있었어요. 불충분한 세션 관리 그리고 잘못된 세션에 의한 정보 노출하고 2가지 있었어요.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